가족 시스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가정 또 가족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매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가족 시스템.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주실 생명나무 치유사역학교회 이상희 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웠죠? 네, 날씨가 이제야 겨울이네요. 근데 지난주보다 그래도 건강 좀 회복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네네, 지난주보다 훨씬요. 네, 예. 감기 기운. 예, 감기 기운 맞아요. 이제 감기는 다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무섭죠. 네. 다들 좀 두려워하고 있죠. 네네. 네. 자,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역기능적인 패턴이 돌아가는 가정의 특징에서 아이들이 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면 네. 그 결과 완벽주의를 갖게 된다. 네. 그래서 그 완벽주의 얘기를 3주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예,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잃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중간에 한번 지난번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번 시간을 더? 가지려고 네.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뭐 참 다양한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이게 가족도 아니고 부모 교육도 아니고 가족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젠 좀 아실 것 같기도 해요.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쭉 아셨을 예, 건데. 흐름을 네. 보니까 아셨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건 네. 어떤 한 사람의 증상을 치료할 때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거 외에 그 사람의 가족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체계로서의 가족을 체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은 보웬이라는 정신의학자로부터 왔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조현병 환자를 치료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또 병원에서 치료된 증상이 집에서 다시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네. 특히 엄마와의 상호작용에서 다시 발현되는 걸 보면서 네. 아, 이건 뭔가 가족이 촉발 단서를 갖고 있다. 네. 예, 갖고 있고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는구나 네. 하는 생각을 이제 보웬이 하게 되면서 가족을 체계로 보는 관점이 생기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모빌을 갖고 왔는데 이게 여기쯤 하면 보일까요? 그러게요. 네. 예, 어디쯤 하면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네. 자. 자, 가족을 하나의 모빌이다 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빌과 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평을 잘 유지할 때는 이 밑에 이게 이제 아이들이라고 치면 네. 아이들이 수평을 잘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축이 무너지면 네. 예. 이 축이 무너지면 이 축이 무너지면 아이들도 자기가 있던 위치에서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요. 한쪽이 이렇게 무너지면, 네네. 자, 네, 하세요. 예, 이야기하시면 돼요.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은 모빌과 같은 원리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변화가 생기면 네. 모든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모빌처럼 하나가 기울어지면 다른 것도 같이 움직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가 모빌을 생각해 보면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도박 중독이거나 뭐 분노 중독이거나 중독이 있을 때 네. 아이들은 그 중독적인 행동을 하는 아빠와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아빠가 저 중독 행동을 네. 안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빠가 술을 안 마시거나 도박을 안 하거나 화를 네. 내지 않도록 할까? 네. 예. 이렇게 이제 거기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고 네.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러느라고 아이들은 사실 어릴 때 자기애적인 시간, 자기 중심적인 시간, 자기 욕구를 표현하고 그 욕구를 좀 충족받고 그걸 돌봄받고 네.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네. 정서적으로 돌봄받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어린 시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오랫동안 했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아까 뭐 보행 정신학자 예, 예, 이야기도 네, 했지만 네, 한 아이가 이상이 있어서 치료가 되어져서 집에 가보면 네. 또 그 환경에 의해서 네. 바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다시 또 그 증상이 나타나는 네, 거잖아요. 청소년 상담을 하시는 분 네. 얘기를 들어보면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이유가 음, 아이만 회복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요. 이걸 현장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기 네.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은 막상 거기에 응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만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
그렇죠. 부모는 안 바뀌고 부모는 안 바뀌고 자녀만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 해서 부모님의 행동이나 성격이나 어떤 뭐 말투나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냥 둔 상태에서 그렇죠. 부모님만 나만 제대로 교육받으면 되라고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네. 거죠. 왜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부모님은 자기 가정에서밖에 자라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 같은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야 부모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문제를 드러내면 사실 그 아이의 문제는 그 가정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어떤 가정이 그럼 건강한 가정일지 이제 네.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치, 내가 자란 가정이 건강한지 안 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우리 집에서밖에 안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다들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 믿고 내가 싶은 자란 거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기를. 그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부부 각자가 가정에 얼마나 헌신하는가. 부부 각자가. 예, 각자가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헌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한 얘기예요. 사람만 헌신하고 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닌 것이죠. 네. 아닌 거죠. 아이들이 헌신해서 집이 돌아간다. 그것도 더더욱 헌신. 더 안 되는 거죠. 건강한 가정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질적으로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네. 양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의 양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가? 좋은 의사소통. 네. 예. 뭐 이게 부부뿐만이 아니라 자녀와도 그렇죠. 네. 예, 특히 자녀와. 음. 왜냐하면 자녀는 정서적으로 약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눈치 보면서 알아서 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 막 화나 있거나 특히 예. 부부가 뭐 싸움을 한다거나 예. 이런 경우 눈치 살살 보고 예. 엄마 내가 오늘 뭐 했어 뭐 한다든가 예, 어.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 예. 아니면은 또 이제 막 주눅 들어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있는다거나 있는다거나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가 그 가족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욕구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 나름대로 예.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좀 잠잠하고 평화로울 거야. 네. 이런 가설들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힘들죠, 그죠? 그렇죠. 예. 네. 저희들도 큰다고 힘듭니다. 키운다고도 힘들지만 지들도 그 틈에서 자란다고 쉽지 않아요. 네. 아무 애쓰는 생각이 거예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리면서 네. 제가 이건 방송 초기에 깨알 감사와 깨알 생색에 대해서 네네,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작은 것을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때, 네. 그다음에 작은 생색을 내가 낼 수 있어야 된다. 상대방한테 내는 네. 거지. 그러면서 지금 한창 맛있겠죠. 대구탕 끓이는 예를 네. 들었던 거 네. 기억나시나요? 네. 음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음. 그걸 내가 꼭 상대방이 부담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을 때는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당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 준비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곰탕 끓이려고 네. 국물 냈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자, 아내가 그렇게 또 생색 낼 필요도 있고 남편이 생색을 낼 필요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치하하고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있다. 것이죠. 네.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러면 상대방이 알아주겠지. 절대로 모른다는 몰라주는 거예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예. 아, 보통 여자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해야 알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내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그걸 어떻게 말해야 알아. 어. 사실은 말해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남자들은 말해도 모르죠. 말해도 모르는 경우도 네. 많아요.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하시는 건 필수고요. 네. 그래서 반복된 헌신은 상대방의 권력이 되기 때문에 네. 반복된 호의는 헌신하면 헌신짝처럼 버려질 수도 있다는 어. 것이 아. 상담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헌신을 실제로. 했는데 네, 그게 너무 당연해서 네, 헌신짝처럼 나중에 버려지는 네.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사람이 그만큼 악하다는 얘기인 것 사람이 같아요. 그만큼 그러네요. 악하다는 맞아요. 거죠. 네. 우리 인간의 죄성이 네. 있다는 거죠. 이건 절대로 헌신한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헌신짝처럼 버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깨알 감사가 참 필요하다. 예, 깨알 잘 감사, 표현. 깨알 생색이 필요하다. 네. 네. 그다음 영적으로 헌신된 가정이 행복한 건 당연하겠죠. 네. 여기 18,000 가정이었는데 기독교 가정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종교적 지향이 있는 가정에서 그렇죠. 좀 더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좀 더 알더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방향성이 우리만 해도 하나님을
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귀한 것인지를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갈 그렇죠. 수밖에 그렇게 없는 갈 거죠. 수밖에 없죠. 네. 또 스트레스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네. 그래서 그 집에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가족들이 대처하는 것을 보면 그 가족이 평소에 건강한 가정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예. 자, 이렇게 6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이게 이제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한번 네. 알아볼 수 있는, 네, 살펴볼 수 살펴볼 있는. 수 있는 어떤 그 지표 같은 게 될 네. 거고요. 네. 자, 건강한 가정의 2가지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엮이는 가정이다, 숨기는 가정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는데 네. 과연 그건 뭘 얘기하는 건가? 네. 가정의 순기능이라는 건 과연 뭔가? 네. 가정의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최초에 처음 만나는 대상과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데 네. 그 애착이 잘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게 가정의 1차적인 순기능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그 신뢰관계가 네. 쌓아진 아이는 네, 밖에 나가서도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네. 그 영향이 영향이 가잖아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에릭슨이 말한 그 기본적 신뢰, 베이직 트러스트는 생후 1년 안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때도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네. 하거든요. 이때 이 신뢰관계는 사람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갈 이 세상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 느끼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살아볼 만하고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껴서 탐색할 수 있는 네. 용기도 갖게 된다고 네. 하거든요. 자, 이게 애착의 중요한 네. 기능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애착이 잘 형성돼 있으면 네. 부모로부터 잘 분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니까 신뢰가 되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엄마가 네. 어디를 가도 네. 불안하지 않은 거죠. 불안하지 않은 거죠. 불안하지 않고 내가 엄마의 사랑을 바탕으로 멀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멀리 갈 수 있고 내가 거기서도 안전하게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믿을 수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살아가는데 네. 정말 베이직 그 기본의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죠. 기본의 힘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실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애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착이 형성돼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때 세부적으로 방송할 때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네. 말씀드렸었는데 네. 애착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음. 아이가 나이가 들었어도 그거를 회복하는데 노력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 다 키웠는데 이거 되겠어가 아니라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AS 가능해요. 네. 나이가 어릴수록 AS는 더 빠르거든요. 그렇죠. 저희 24살짜리 아이인데 아직 AS 하고 있단 말씀 어. 드렸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럼 네. 저희 부모님도 저를 AS 할 수가 그렇죠. 하실 수 있죠. 네. 그건 또 댁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깨달으시기만 한다면 네. 사실은 AS 하기 훨씬 쉬운 할렐루야. 환경에 네. 계시죠. 같이 있으니까. 네. 어. 근데 저희 아이는 이제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이를 AS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기회는 줄어들죠. 왜냐면 같이 안 있으니까. 같이 안 있으니까.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시스템에 3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항상성이 있고 변형성이 있고 재방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조금 전에 모빌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나왔습니다. 모빌을 한번 보시면요. 네. 자, 이 모빌은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렇게 있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렇죠. 어지간해서 이 축이 변화할 어떤 이유가 없다면 맞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무게가 하나가 더 많아지거나 네. 한쪽이 더 가벼워지거나 하면서 이 축이 변화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만 바뀌죠. 변하겠죠. 네. 이것이 어떤 체계의 항상성입니다. 가정 그래서 안에서도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었든지 간에 그 시스템은 반드시 항상성을 가져요. 그렇게 유지하려는. 네, 우리의 체온처럼. 음, 그건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생명 유지 장치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만 이 시스템이 유지되었다는 걸 시스템은 알고 네.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좋은 걸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나쁜 것도 이렇게 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쁜 것도 바뀌지 않고 좋은 것도 바뀌지 않아요. 아, 네. 근데 저희가 처음에 가정을 구축할 때는 내가 원가정에서 경험한 것을 그대로 하면서 가정의 네.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네. 무엇이 좋은 거, 무엇이 순기능적인 것인지, 무엇이 역기능적인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채로 네. 이 시스템을 구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채로 내가 나쁜 아니면 안 좋은 그런 뭐 어떤 가정 시스템에서 있었다면 네, 내가 거기에 적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대로 내 모든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행동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게 항상성이
변형성이 계속 네.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들을 힘들게 하면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서 위센터로 뭐 의뢰하겠다, 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다, 심리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이러면 시스템은 변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그게 변형성이죠. 네. 그래서 자, 여러분이 가족 시스템 강의를 들으시고 피드백 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실천 의지가 있어요. 적용하실 의사가 있다고요. 네. 그런데 그것들을 적용하신다고 해서 한 번에 잘 실천되지 않는 것은 네. 가족이 이 시스템이 이 항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다 그 안에서 네. 그걸 유지하고 있으려니까 강하게 유지하고 있으려는 네. 관성이 있으니까 잘 변화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의도가 있다면 사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네,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이 항상성 때문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러면 변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럼 변형성을 발휘하는 것도 시스템이에요. 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새로 정부가 들어서거나 경제 위기가 오면 구조조정이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사회 시스템이 바뀌는데 그것이 네. 변형성의 일종이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 변형성이 이제 적용되게 되면 네.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방향성. 다시 바뀌는 네. 거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재방향성, 다른 가치를 가지고 아이가 외로워서 뭔가 자살을 시도하려는 그 시도가 있었다면 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 죽기 전에 사인들을 보낸다고 네. 해요. 그걸 섣불리 이렇게 넘기지 말고 그 아이들의 사인들을 유심히 보면 걔들 내면을 알 수 네.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뭔가 집에 남아서 그 아이를 정서적으로 돌본다거나 네. 하는 그 시스템의 변형성을 통해서 이 재방향성을 가질 수가 있게 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네.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네. 예. 참 저희가 매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어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하나 쉬운 게 하나 없는데요. 제가 이걸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가정사역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바깥 일이 쉽지 않나요? 네. 바깥 일은 거기 있을 때만 하면 되고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되니까. 잘하면 칭찬도 있고 네. 칭찬도 있고 그 결과가 내 책임이 아닐 때도 많고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자, 지금 오늘 가족 시스템 지금까지 했던 강의 내용을 네.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한번 중간 점검처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가족의 특성, 네, 가정에서의 이제 특성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네. 이어서는 우리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됐을 때 네. 생길 수 있는 어떤 역기능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후반에서는 우리가 살펴봤죠. 네. 오늘 방송 지금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이 가족 시스템 영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문자 남겨주세요. 시스템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면 곳에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도 있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네, 문자 샵 93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스템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내용이 참 많기 때문에 중간에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재 목사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인데요. 찬양 후에 계속해서 우리 함께했던 이야기들 또 정리를 해볼게요. 사랑의 뜰한 2부 함께하고 계신 시간 10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의 코너 가족 시스템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까지 함께했던 강의 내용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이유가 이제 그래야지만 또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또 이해가 되기 때문일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네.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가족 시스템 안에서는 이 가족 시스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이죠.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고 가짜 자기 부모가 원하는 가짜 자기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족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족 규칙이 암시적 규칙, 암묵적 규칙과 명시적 규칙으로 나뉘어지는데 네. 이 가족 규칙은 가족의 틀을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인데 네. 명시적 규칙은 별로 폐해가 없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냥 지키면 돼요. 뭐 네. 10시까지 귀가해야 돼. 네. 아빠가 숟가락 드셔도 숟가락 드시면 숟가락 들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근데 암시적 규칙은 공공연하게 언급된 적이 없지만 모두가 알고 그냥, 있는 그냥 규칙. 쉬쉬하면서 어떻게 예, 그냥 지켜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규칙. 네. 근데 어떻게 습득되냐면 이걸 어겼을 때 네. 반복적인 거절과 네. 처벌로 네. 이걸 어기면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되구나. 음.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습득하게 되는 규칙인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 뭐 할머니 앞에 가서 엄마 아빠 어제 싸웠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돌아와서 다시는 너 할머니 그런 앞에 가서 말 그런 하지 얘기 하기만 마. 해라. 그럼 그 다음부터 얘는 뭘 얘기하고 뭘 말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습득하게 되는 거. Don't speak. 말하지 말라는 규칙이죠. 그러면서 예. 이거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제. 예, 그러면서 집안에 있을 때 이 규칙을 습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겠죠. 네. 그래서 4가지 규칙, 느끼지 말라, 보지 말라, 말하지 말라, 네. 믿지 말라, 이런 4가지 규칙이 있는데 네. 이것 중에서 암묵적 규칙이 더 강력하게 돌아가면 역기능적인 패턴이 더 네. 강하게 돌아가는 가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순기능적인 패턴이 더 강하게 돌아가는 가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패턴이 강하게 돌아가게 되면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아이들이 조건적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네. 부모의 기준을 채울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울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완벽주의가 생겨나게 되는데, 네. 그건 결론적으로 그 완벽주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였죠. 네.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순기능적인 패턴이 돌아가면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그 결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네. 가치감도 갖게 된다. 네. 그래서 회복 탄력성 연구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1954년에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진행됐던 장기종단 사회과학적 연구였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인생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아이를 봤더니 꼭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그 중에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그 아이의 입장에서 지지해주고 네. 그 아이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 있었다. 201명 중에 71명의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서구 사회 중산층 부모가 부러워할 만한 네. 성취를 내놓고 성품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 있었다. 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사랑이 없이는 강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는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존중심을 길러나가고, 나아가서 타인을 배려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네. 이러면서 인생의 장애물을 가뿐하게 뛰어넘는 내면의 힘, 네. 회복 탄력성, 이런 부제가 붙어있는 책으로 의라대 번역판으로 네. 나와 네. 있거든요.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연구입니다. 그죠? 성경적 진리가 사회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기능적인 패턴이 돌아가면 완벽주의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리면서,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차이가 실패에 대한 염려의 차이라고 네. 결론을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완벽주의 심리학적 연구를 통합해보면 둘 다 기대가 높아. 근데 실패에 대한 염려가 높은 사람은 네, 부적응적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되고, 실패에 대한 염려가 낮은 사람은 적응적 완벽주의가 네. 돼서 결국 그 높은 기준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네. 적응적 완벽주의의 패턴을 가진 사람이고,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패턴을 갖게 되면 기준은 높지만 실패에 대한 높은 불안 때문에 네. 프리징, 언다고 하거든요. 굳어서 경직돼서 그것을 해내고 잘 판단하고 빨리빨리 방향을 바꿔서 자기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예. 자, 거기까지 말씀드린 게 지난주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앞에서부터 천천히 가족 시스템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네. 가족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지를 네. 오늘 이렇게 좀 정의를 쭉 해주신 거예요. 네네. 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또 배운 걸 기억하고 있어야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다음 되는 주에는 거죠? 역기능적인 패턴이 돌아가는 가정의 이제 특징을 짧게 설명하고요. 네. 이 패턴이 돌아가면 가족 구성원이 고정된 역할을 갖게 되는데, 네. 그 역할은 왜 생겨나고 어떤 역할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처음에 네. 오늘의 방송도 그렇고 네. 이 코너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 방송은 자녀 교육도 아니고 네. 부모 교육도 아니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바뀔 부분은 바뀌고 또 잘하는 부분 칭찬도 하고 네. 아까 모빌을 직접 갖고 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진짜 이 모빌처럼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이 관계가 가족이기 맞아요. 때문에요. 예,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기회가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다시 들을 수 있는 파일을 미리 모두 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네. 코너들 좀 순차적으로 쭉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만이라도 만이라도
다시 듣고 오시면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방송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 남겨주세요. 시스템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세요. 샵 93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래요. 유튜브 영상도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역시 시스템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튜브 댓글로는 남기시면 저희가 못 보내드리니까 네. 문자 샵 933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희 간사님 귀한 이야기 정리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아니에요. 네. 저도 정리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